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제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2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의 세율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재산세의 세율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낮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이 과표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 기억나시죠?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시군군에 있는 뭐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거 있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일반 영업용 건축물 중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데요.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0.2%부터 0.5%까지 적용합니다. 두 번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죠.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적용합니다. 0.2%부터 0.4%까지 적용합니다. 3번 분리과세 대상인 목장용지. 자,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지요. 사치성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입니다. 여러분 목장용지 얼마입니까? 세율이 1000분의 0.7이죠. 그러니까 0.07%가 되겠죠. 0.07%, 0.07, 0.7%니까 0.07 되겠네요. 1000분의 0.7 목장용지. 그 다음에 3번이 가장 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 별장은 제외되고요.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 공장용지도 기준 면적이 있죠. 공장용지는 1000분의 2입니다. 0.2%,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목장용지입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1000분의 0.7을 적용합니다. 자, 문제 8번 넘어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표준세율.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쵸? 시군구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다 합쳐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4가 되겠죠. 3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분리과세는 세 가지입니다. 생산성 토지 1000분의 0.7, 공장용지 1000분의 2,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4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택을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때 주택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아파트가 3채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 주택분 재산세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합니다. 각각 계산한다. 주택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이 있는데요.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주택 가격을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 여러분,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죠. 1000분의 40. 1번이 제일 높네요. 읍면지역의 소유자는 공장용 건물,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 1000분의 2가 되겠죠. 고급주택은요,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란 말이 없습니다. 별장은 1000분의 40인데요. 일반 주택이 되었던 고급주택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주거용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별도 합산 대상인 차고용 토지. 별도 합산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가 되겠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가 되겠죠. 가장 높은 것은 1번 골프장용 토지가 되겠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번입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주택인데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별장 제외되고요. 4단계 맞죠?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은 1000분의 50이다. 틀렸죠? 별장은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별장은 1000분의 40입니다.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렇죠? 종합합산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감한 세율은 당해년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맞죠? 5번. 건축물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작년에 100만 원 나왔으면 아무리 이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당해년도에는 15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세부담의 상한이 되겠죠. 네,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세부담의 상한. 건축물, 주택 말고요. 토지와 건축물은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재산세 부가징수로 넘어갑니다. 11번 틀린 겁니다. 해당 연도에 주택에 대한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세금이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입니다.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 시에는 두 번으로 나눠왔지 않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이 초과한다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재산세를 징수할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다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 납세 의무자들에게 부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에다가 고지서로 발급한다. 그렇죠? 이제 토지분 재산세를 징수할 때는 분리과세 토지 얼마 별도 종합해서 한 장에다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그렇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합니다.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걸 뭐라고 하죠?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네요. 27회 때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 되겠죠.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일 때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10월이 아니죠. 틀렸고요. 2번 10만 원 초과입니다. 재산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만 원을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징수하고요. 10만 원 초과할 때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2번도 틀렸네요.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 토지는요 7월이 아니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죠. 4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4번도 틀렸네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그쵸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초과한다면 1,000만 원 초과분은 2분의 1을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 초과 시는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틀린 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되겠죠. 과세표준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렇죠? 별장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장은 재산세 세율이 1000분의 40이죠.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을 배제한다.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가징수하지 않습니다. 5번 틀린 게 5번인데 잘 봐요.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했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됐어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여러분,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되게 되면 그 체납된 재산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재산 어느 재산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도 결과적으로 압류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넘어갑니다. 틀린 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당연히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죠. 7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 초과입니다. 초과할 때 거기 줄쳐요. 초과.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몰라볼 수 있는데 다른 건 안 돼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재산세가 1천만원 초과됐다. 몰랍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강동구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그렇죠? 분납을 신청하는 사람은 납부기한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재산세 마지막 15번이 되겠네요. 거주자 갑은 2012년 2월 12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취득했네요. 누가 취득했어요? 갑이. 언제? 2월 10일 날. 이 경우 2012년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2012년 2월 10일 날 샀으니까 2012년 6월 1일 날은 누구 걸까요? 갑이죠. 갑이 사실상 소유자니까 갑이 재산세를 내겠죠. 맞고요. 2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면서 확정됩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거니까 신고가 아닙니다.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맞습니다.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납 신청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일까지 분납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다 마무리했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출제 문제가. 자, 이 시간에는 재산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